가난한 집 딸 주제. 지금이라도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제발. 시어머니인 오정자는 며느리 장서윤을 앞에 두고 매몰차게 소리쳤다. 울고 있던 장서윤이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흔들리는 눈동자로 슬쩍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장서윤은 결혼 3년 동안 온갖 멸시를 받았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뛰고 억울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오정자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진 이 칼날이 자신에게 와서 박힐 거라는 걸.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층짜리 건물 8층. 오정자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평생 맨손으로 일궈낸 성과였다. LECILYSIA 중소 화장품 업체지만 나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브랜드였다. 연매출 300억 원. 대기업에 비하면 작지만 자수성가한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숫자였다. 대표님, 오전 회의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오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정자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이 느낌, 존경받는다는 이 느낌이 좋았다. 회의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15명이 앉으면 꽉 차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정자에게는 이곳이 자신의 왕국이었다.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영업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챙겼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오정자는 상석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다. 오늘 안건은 신제품 라인 출시였다. 그녀가 직접 기획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이게 성공하면 회사 규모를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었다. 법무팀 보고부터 시작하죠. 오정자가 말하자 옆자리에 앉은 윤재민이 서류를 펼쳤다. 35의 아들. 명문대 로스쿨을 나와 법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상표권 등록 완료됐고 특허 출원도 진행 중입니다.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재민의 보고는 간결했다. 오정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회사 일을 돕는 건 좋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너무 착했다. 착한 건 좋지만 사업에서는 때로 독해야 살아남는 법인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들의 결혼이었다. 3년 전 재민이 데려온 여자. 장서윤. 시골 미용학원 출신에 변변한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 오정자는 회의 중에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며느리. 그 단어만 떠올려도 속이 쓰렸다. 회의가 끝나고 오정자는 사무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며느리 서윤이었다. 어머님, 오늘 점심 집에 가서 준비해 드릴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오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또 온다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경 쓰는 건 당연한 도리니까. 오정자는 오후 일정을 조정하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다. 40평형. 대기업 임원들이 사는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자수성가한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서윤이 벌써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32의 며느리. 단정한 얼굴에 수수한 차림.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다. 오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다. 뭐 만들고 있어?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나물 몇 가지요. 그래. 오정자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윤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음식을 마저 준비했다. 오정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참 착하긴 해야지만 그게 다야. 착한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 한참 후 상이 차려졌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나르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보양식으로 준비했어요. 그래, 고맙네. 오정자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다. 맛은 있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서윤의 요리 솜씨는 괜찮았다. 어머님, 회사는 요즘 어떠세요? 신제품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정자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서윤을 쳐다봤다. 네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해? 화장품 사업이 뭔지 알기나 해? 아,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공부나 해. 미용학원 나온 게 전부인 사람이 무슨 사업을 알겠어.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다. 오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짜증이 났다. 대꾸라도 하지. 왜 맨날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 기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네 엄마 아빠는 뭐 하신다고 했지? 아버지는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밭일 도우세요. 그래, 농사 그러니까 이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오정자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정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는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오정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대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소식이 나왔다. 오정자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저렇게 커야 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재민이 들어왔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회사에서 일찍 오셨네요. 응리 와이프가 밥 해준다고 해서. 재민은 주방을 보며 웃었다. 서윤아, 어머니 식사 준비해드렸어? 응, 오빠 같이 먹을래? 그래, 고마워. 재민이 주방으로 들어가 서윤과 나란히 서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오정자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오정자는 재민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다. 서윤은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 있었다. 재민아. 네, 어머니. 네 와이프 말이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집에서 살림하죠. 가끔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미용실 아르바이트? 오정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것밖에 못하겠지 배운 게 그거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윤이가 상처받아요. 상처? 사실을 말하는데 왜 상처를 받아? 네가 너무 감싸니까 저 애가 발전이 없는 거야.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재민아, 솔직히 말해봐. 저 애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서윤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면 다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사업하는 집안끼리 만나야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오정자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네가 만약에 재벌 딸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거야. 투자도 받고 유통망도 넓히고. 근데 시골 미용사를 데려왔잖아. 어머니, 서윤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긴 뭐가 아니야. 팩트를 말하는 거지. 재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심했지만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절대적이었다. 재민아, 너는 우리 회사 후계자야. 언젠가는 네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근데 네 옆에 저런 와이프가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직 애도 없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오정자의 말에 재미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까지는 아니고, 일단 좀 떨어져 지내보는 게 어떻겠니? 말도 안 돼요. 저는 서윤이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오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대화를 안방에서 듣고 있던 서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이혼 떨어져 지내라. 서유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떨었다.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참고 견뎠다. 시어머니의 무시도, 냉대도, 모욕도.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들은 말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혼? 그것도 아들한테 직접 권유하다니. 서유는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다. 3년 동안 적어온 기록들. 시어머니가 했던 말, 행동, 그리고 회사 관련해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들. 증거 폴더. 서유는 그렇게 이름 붙인 이 수첩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썼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의미가 되었다. 증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를 증거. 수첩을 넘기며 서유는 생각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참고 있는지, 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그녀는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해외 유명 브랜드 본사에서 근무했던 마케팅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전 서유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때문이었다. 30살도 안 된 나이에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서유는 결심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건강을 되찾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고향 시골로 내려갔다. 작은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해외 본사에서 일할 때는 늘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회의실을 오갔지만 이제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위질을 배웠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단순한 손놀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복잡한 마케팅 전략도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도 치열한 경쟁도 없는 곳. 그저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고 손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 그렇게 3년을 지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됐고 마음도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재민을 만났다. 재민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그 미용실에 들렀다. 서윤이 그의 머리를 잘랐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재민은 따뜻했고 진실했다. 서윤은 오랜만에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재민이 물었을 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사랑으로 이어졌다. 재민은 매주 서울에서 내려와 서윤을 만났다. 데이트를 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서윤은 재민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미용사로 살고 싶었으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1년 후 재민이 프로포즈했을 때 서윤은 망설였다. 재민의 어머니가 화장품 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배경을 알면 거부할 게 뻔했다. 우리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설득할게. 재민의 말을 믿고 서유는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정자는 서윤을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아들아, 이 애가 네 수준에 맞니? 어머니, 서윤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우리 집안에 맞지 않잖아. 그래도 서윤은 참았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혼을 권유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유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재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어젯밤 대화 때문이었다. 서윤아, 어젯밤 어머니 말씀 들었지?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는데. 재민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네 편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 고마워, 오빠.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재민의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재민이 출근하고 서윤은 혼자 집에 남았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동네 미용실로 향했다.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서윤 씨 오셨어요? 미용실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네, 언니 오늘 예약 많아요? 그럭저럭. 오후에 파마 손님 2분 계세요. 서윤은 가운을 입고 일을 시작했다.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하고 자르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다. 서윤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시댁에서 잘해주시나요? 손님이 물었다.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누가 믿겠어. 평범한 미용사가 화장품 회사 대표의 며느리라는 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빵을 사려고 했는데 잡지 코너에서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다. 엘리시아, 신제품 출시 준비 중. 시어머니 회사 기사였다. 서윤은 잡지를 펼쳐 기사를 읽었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오정자 대표의 야심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안티에이징 라인. 그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오정자는 알까? 해외 대기업들이 이미 선점한 시장에 중소기업이 뛰어든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서윤은 잡지를 덮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회사일 뿐.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다. 오정자였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재민도 아직 퇴근 전인데 시어머니가 왜 왔을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오정자가 앉아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오정자는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앉아. 서윤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긴장됐다. 오정자가 혼자 집에 온 적은 처음이었다. 서윤아. 오정자가 처음으로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재민이랑 헤어져 줘. 서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님, 그게 무슨. 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집안이랑 네 집안이랑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 오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결혼은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해. 대화도 통해야 하고, 문화도 비슷해야 하고. 어머님, 저는 재민 오빠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얼마나 가겠어? 오정자는 비웃듯 말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드러나게 돼 있어. 너는 화장품 사업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나 자르는 사람이잖아.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네가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아. 대표 며느리가 시골 출신 미용사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워왔어.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이야. 그런데 너 때문에 그게 무너질 수는 없어. 오정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혼 동의서야.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네가 새 인생 시작하기엔 충분한 금액이야. 서유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5천만 원. 자신의 3년 결혼 생활이 5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어머님, 재민 오빠는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재민이한테도 똑같이 말할 거거든. 오정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착한 사람인 건 인정해.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다야. 너는 재민이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제가 노력하면 안 될까요?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안 돼. 오정자는 단호하게 잘랐다. 타고난 게 다른데 어떻게 배워서 되겠어? 너는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미용학원이 네 최종 학력이잖아. 그게 네 한계야. 서유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오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봐, 너도 편하지 않잖아. 나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눈치 보고. 차라리 네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재민 오빠가 좋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오정자는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네가 사인하든지 아니면 내가 재민이를 설득하든지.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오정자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아직 애도 없잖아. 지금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아. 애 생기고 나면 더 복잡해져. 그 말을 남기고 오정자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울렸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동의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재민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파리에서 일하던 시절. 세계적인 브랜드의 시니어 마케팅 전략가로서 인정받던 시절. 내가 누군지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하나?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말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까? 그날 밤 재민이 퇴근했을 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정자가 다녀간 것도 이혼 동의서 얘기도 모두 숨겼다. 서윤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어머니가 투자 유치건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더라. 재민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많이 힘드시겠다. 응,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신제품 준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재민의 말을 들으며 서유는 생각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더 매몰차게 구는 거구나. 나를 짐으로 보는 거야. 밤이 깊어지고 재민이 잠들었을 때 서유는 혼자 거실로 나왔다. 이혼 동의서를 다시 펼쳐봤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한 번만 사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다. 사인할까? 아니면 버틸까? 서유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서유는 서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재민 오빠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도 고통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일주일 후 서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정자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임원들을 둘러봤다. 긴급 이사회였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신제품 출시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투자 유치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대표님, 투자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미온적? 구체적으로 말해봐.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프리미엄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오정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브랜드 이미지?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어 왔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이미지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임원진의 배경, 가족관계, 생활방식. 그 말에 오정자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관계라. 오정자는 재민을 쳐다봤다. 재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혹시 그게 한 이사가 끼어들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들이 법무팀장님의 배우자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제 아내요? 내 배경 조사 과정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시골 출신의 미용학원 졸업이 전부라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재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오정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재민아, 진정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려면 회사 전체가 프리미엄해야 해. 제품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야. 오정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어디로 향하는 대화인지 알고 있었다.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재민, 너는 내 사무실로 와. 회의가 끝나고 재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정자는 창밖을 보고 서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럼 말이 빠르겠네. 오정자는 돌아서며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와이프 정리해.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 이건 명령이야. 오정자는 책상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다.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를 볼 때 모든 걸 다 본다더라.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임원들의 생활까지. 그게 요즘 투자 트렌드야. 그렇다고 이혼까지. 이혼까지 해야 해. 네 와이프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돼. 그 말에 재민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 서윤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조용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거야. 조용히 집에서만 있는 게 문제야. 오정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프리미엄 브랜드 법무팀장의 부인이라면 사교 모임에도 나가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야 해. 근데 네 와이프는 시골 미용사 출신의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나 하잖아.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미지가 안 맞아. 우리가 만드는 건 프리미엄 화장품이야. 명품이야. 근데 임원 가족이 저렇게 평범하면
아니, 평범을 넘어서 수준 이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오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민아, 니는 이 회사의 후계자야.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근데 네 옆에 저런 와이프가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는 서윤이를 한 번도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잖아요. 볼 게 뭐가 있어? 시골에서 올라와서 미용학원 다니고 미용실에서 일하던 애잖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재미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다. 당장 정리해. 우리 브랜드엔 어울리지 않아. 오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하고 정리해. 안 그러면요? 네가 법무팀장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재미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선택해 회사냐, 와이프냐. 오정자의 최후 통첩에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미는 몰랐다. 자신이 내릴 선택이 평생 후회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재미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오빠, 어디야? 저녁 다 식었어. 미안, 지금 가. 재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열자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흥. 재미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앉아 밥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하지만 재미는 수저를 들지 못했다. 오빠,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서윤아. 재민이 입을 열려는 순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윤은 재민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아니야, 괜찮아. 재민은 결국 그날도 말하지 못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정자가 재민을 다시 불렀다. 일주일 줬는데 벌써 사흘 지났어. 어떻게 됐니? 아직 말을 못 꺼냈어요. 못 꺼낸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재민아, 지금 회사 위기 상황인 거 몰라?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 빨리 정리 안 하면 투자 못 받아. 투자 못 받으면 신제품 출시 못 해. 그럼 회사 망해. 오정자는 책상을 쳤다. 네가 회사를 망하게 할 거야? 아니면 와이프를 보낼 거야? 재미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안에 정리해, 오늘 안에. 그날 저녁 재미는 집으로 돌아오며 가방 속에 서류 봉투를 넣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이 마중 나왔다.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재민의 심각한 표정에 서윤은 뭔가 예감했다. 무슨 얘기? 거실에 앉자.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재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야. 그 말에 서윤은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슬펐다. 드디어 나왔구나, 그 말. 서윤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시어머니가 시킨 거잖아. 서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회사 이미지에 내가 해가 된다며? 재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어? 다 들렸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떠드는 걸 어떻게 모르겠어. 서윤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시골 미용사 출신이라서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투자자들한테 창피하다며? 서윤아.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서윤은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다. 빽빽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
그 맨 아래에 사일란이 있었다. 펜 있어? 서윤아, 조금만 생각해보자, 우리. 펜 달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미는 놀라며 펜을 건넸다. 서윤은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재산 분할은 없고, 위자료도 청구 안 하고, 참 깔끔하게 만들었네. 서윤아, 내가 위자료라도. 필요 없어, 니네 돈 필요 없어. 서윤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사일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싹싹싹. 깔끔한 필체로 장서윤 세 글자가 적혔다. 재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로 끝나는구나, 우리 결혼이. 자, 너도 사인해. 서윤이 서류를 재민에게 밀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윤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네가 먼저 끝내자고 한 거잖아. 너는 어머니 말씀대로 한 거지. 그게 너야. 항상 그랬어.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너는 옆에서 미안하다고만 했어.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 어쩔 수 없다고만 했어.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이혼하래니까 이혼 서류 들고 온 거지. 윤재민, 너는 남편이 아니라 엄마 아들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서윤의 말에 재민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재민은 결국 서류에 사인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윤재민 세 글자를 적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재민이 중얼거렸다.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말이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지었다. 모두를 위한 길, 웃기는 소리. 네 어머니를 위한 길이지. 나를 위한 길은 아니야.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나 짐 싸고 나갈게, 오늘 안으로. 서윤아, 어디 갈 때라도 있어?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서윤은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냈다. 많지 않았다. 가방 2개면 충분했다. 서랍을 열어 그 수첩을 꺼냈다. 3년간의 기록, 모욕과 멸시의 기록, 그리고 명함 2장. 이제 쓸 때가 됐어. 서윤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짐을 다 쌌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재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묻고 있었다. 나간다. 서윤의 말에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서윤아, 정말 가는 거야? 당연하지, 이혼했는데 왜 있어? 연락은 할 수 있어? 서윤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다. 안녕, 윤재민. 아니, 안녕은 아니겠네.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재민의 가슴을 후볐다.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서류에 사인했으니까. 그러나 재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여자가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폭풍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오정자는 재민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잘했어. 그게 옳은 결정이야. 오정자는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회사에 집중해. 투자 유치하고 신제품 출시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네. 그리고 재민아, 너무 슬퍼하지 마. 네 와이프보다 나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 오정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며느리를 쫓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오정자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오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철회? 왜? 해외 본사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해외 본사? 무슨 해외 본사?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다. 레투알 보테 아시아 본부의 권고에 따라 엘리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레투알 보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저희 투자사가 레투알 보테의 자회사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를 반대한 거야? 그게 담당자 이름이.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정자는 답답해하며 소리쳤다. 이름이 뭔데? 장서윤입니다. 레투알 보테 아시아 본부장. 그 순간 오정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뭐라고? 오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해외 명품 브랜드 본부장? 확인해봐. 동명이인일 거야.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넘기자 서윤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서윤. 자신이 알던 그 수줍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장서윤 CO-연쟁. 본부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파리 본사 시니어 마케팅 전략가. 오정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어떻게? 대표님 괜찮으세요? 재민이 당장 불러. 잠시 후 재민이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네 전처가 해외 본사 본부장이었어. 재민도 화면을 보고는 얼어붙었다. 서윤이가? 그래. 레투알 보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본부장이었어. 오정자는 소리쳤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낸 거야? 재민은 서윤의 프로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파리 본사. 시니어 마케팅 전략가. 아시아 본부장.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재민이 중얼거렸다. 오정자는 책상을 쳤다. 오정자는 패닉에 빠졌다. 투자 철회됐어. 그 여자가 막은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할 상황이야? 그때 비서가 다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더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협력사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원자재 공급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뭐? 오정자는 휘청거렸다. 재민이 황급히 부축했다. 어머니, 이럴 수가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오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대표님,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오정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끝났어. 우리 회사 끝났어. 재민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주저앉았다. 서윤아,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재민은 후회가 밀려왔다.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서윤의 과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회사는 완전히 뒤집혔다. 투자 철회 소식이 퍼지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소 화장품 업체 엘리시아, 투자 철회로 위기. 오정자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내가 뭘 한 거지. 3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하고 결국 쫓아낸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오정자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6개월이 흘렀다.
엘리시아의 사무실은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 한때 출근길에 직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복도는 이제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만 흘렀다. 투자 철회 이후 회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오정자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다. 빨간색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적자, 또 적자. 매달 쌓여가는 손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어떻게든 해봐. 직원들 월급은 꼭 줘야 해. 예비비를 털어도 부족합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오정자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평생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었다. 투자 철회 이후 협력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원자재 가격은 올랐고 납품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신제품 출시는 무기한 연기됐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시장에서의 신뢰 추락이었다. 엘리시아, 거기 요즘 안 좋다며? 투자사들이 다 빠졌다던데. 곧 망할 거라는 소문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오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다.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회사의 미래를 꿈꿨었다. 하지만 지금은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오정자는 장서윤을 떠올렸다. 쫓아낸 며느리. 하지만 실상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던 여자. 6개월 동안 오정자는 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답이 없었다. 완전히 차단당한 것이었다. 어머니, 회의 시간입니다. 재민이 문을 두드렸다. 오정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이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오정자가 입을 열자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정리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정자는 얼굴을 붉혔다. 정리? 내가 30년 동안 키운 회사를 정리하라고? 대표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방법이 있어. 오정자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재민만 남았다. 어머니, 재민아, 정말 끝인 걸까? 오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민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항상 강했던 어머니,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지금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외부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외부 도움? 경영 컨설팅이나 구조조정 전문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오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데. 어머니,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대표님, 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사인데요. 무료로 경영 자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오정자와 재민은 서로를 쳐다봤다. 무료로? 내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위기 기업을 돕는 프로젝트래요. 오정자는 의심스러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미팅 잡아. 이미 잡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자는 일찍 출근해서 회의실을 점검했다. 먼지를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물을 준비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재민이 넥타이를 매며 들어왔다. 응, 긴장되네. 저도요. 근데 어머니, 이 회사 이름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두 사람은 회의실에 앉아 기다렸다. 10시가 가까워졌다. 오정자는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비서가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색 맞춤 정장, 높은 힐, 단정한 단발머리, 손에는 서류 가방. 그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경영 구조 조정을 맡은 장서윤 이사입니다. 그 순간 오정자와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장서윤. 쫓아낸 며느리. 그 여자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구조조정 전문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권한을 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오정자는 숨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재민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서윤은 태연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대표님. 그리고 서윤은 재민을 쳐다봤다. 윤 팀장님. 팀장님. 남편이 아니라 팀장. 서윤은 재민을 완전히 타인으로 대했다. 서윤 씨.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업무 중에는 장 이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은 회의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빼앉았다. 자리에 앉으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정자는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서윤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엘리시아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재무구조, 시장 위치, 경쟁력 모두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윤은 그래프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이었다. 6개월간 매출이 50% 감소했고 부채 비율은 200%를 넘었습니다. 협력사 관계도 악화일로고요. 오정자는 그 말을 듣는 게 고문 같았다. 자신의 회사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걸 냉정한 숫자로 보니 더욱 참담했다. 현재 상태로는 석 달 내에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80%입니다. 석 달. 오정자가 중얼거렸다. 재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이 말을 이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는 위기 기업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전면적인 구조 조정과 함께 투자 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오정자가 간절하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경영권 일부를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에 넘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기간 동안 모든 의사결정은 저를 통해야 합니다. 오정자는 망설였다. 경영권을 넘긴다?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회사의 경영권을 얼마나 넘겨야 합니까? 30%입니다. 30. 오정자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한다. 30%를 내주고 살리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죠. 오정자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경영권 30% 양도. 구조조정 기간 동안 장서윤 이사에게 전권 위임. 오정자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싹싹싹. 오정자 세 글자가 적혔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첫 번째 조치는 인사 개편입니다. 내일까지 전 직원 명단과 인사 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 대표님. 서윤이 문을 나가다 멈춰서며 오정자를 돌아봤다.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오정자는 치욕을 느꼈다. 자신의 회사에서 며느리였던 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서윤이 나간 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어머니. 재민이 입을 열었다. 오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하지 마 지금은. 오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민은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다.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서윤 씨한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사정을. 됐어. 그 여자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오정자는 소리쳤다. 우리가 그 여자한테 뭘 했는데. 3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하고 쫓아냈잖아. 그 여자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복수하러 온 거야.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거라고. 오정자의 말이 맞았다.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서윤은 복수하러 온 것도 맞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러 온 것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김태준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윤아, 계약 성사됐어? 응, 오정자가 사인했어. 잘했어. 근데 괜찮아?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힘들었어. 그 사람들 얼굴 보는 순간 3년간의 기억이 다 떠올랐어. 그럼 왜 직접 가겠다고 한 거야? 다른 직원 보내도 됐잖아. 내가 직접 가야 했어. 내 눈으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선배, 네가 봤어야 했어. 오정자의 얼굴.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이었어. 나를 보고 유령 본 것처럼. 복수가 달콤하니? 달콤하진 않아. 그냥 후련해.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내일부터. 네 계획대로 다 진행하면 돼. 내가 뒤에서 지원할게. 고마워, 선배. 서윤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3년간의 기록. 그 수첩을 펼쳐 천천히 읽었다. 오정자 대표, 나를 시골 미용사라고 무시함. 윤재민, 어머니 편만 들고 나를 보호하지 않음.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의 배신감. 하나하나 읽으며 서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이제 갚아줄 시간이야. 다음 날 서윤은 엘리시아 사무실에 출근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새로 온 이사님이래. 엄청 젊은데 되게 차가워 보여. 구조조정 한다잖아. 우리 잘릴 수도 있대. 서윤은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오정자의 사무실 바로 옆방이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다. 인사 파일, 재무제표, 계약서들.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서류를 보던 서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재무제표에 기록된 지출 항목. 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컸다. 서윤은 세부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건 횡령이잖아.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된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서유는 재빨리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의혹을 발견했다. 가짜 협력사를 통한 리베이트, 부풀려진 광고비, 유령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오정자가 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서유는 확신했다. 오정자는 오만하고 고집스럽지만 부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누가? 서유는 서류를 더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결제 라인. 모든 의심스러운 지출의 결제자는 한 사람이었다. 윤재민. 서유는 손이 떨렸다. 전 남편.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설마. 서유는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 재민은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왔다. 총액은 5억 원이 넘었다. 왜 이런 짓을? 서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재민은 어머니의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회사 돈을 훔쳤을까? 서유는 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추적했다. 도박. 재민은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이런. 서유는 충격을 받았다. 결혼했을 때는 몰랐다. 재민이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아니, 어쩌면 결혼 후에 시작된 일인지도 몰랐다. 어머니의 압박, 회사의 스트레스, 그리고 결혼 생활의 파탄. 그 모든 것이 재민을 도박으로 내몰았을지도. 서유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걸 폭로하면 재민은 끝장이야. 횡령죄로 감옥에 갈 거야. 잠시 망설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서유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아 폭로하기로. 그날 오후 서유는 오정자를 호출했다. 오 대표님,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오정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서윤의 사무실로 왔다. 무슨 일입니까? 앉으시죠. 서윤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재무제표 이상 항목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정자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대체 횡령입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횡령? 누가?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윤재민 팀장입니다. 그 말에 오정자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뭐라고? 재민이가? 내 증거가 확실합니다. 오정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회사 돈을 훔쳤다니. 거짓말이야. 재민이가 그럴 리 없어. 현실입니다. 그리고 총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오정자는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를 쫓아내고 회사를 지키려 했는데 정작 배신자는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서유는 오정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다. 자신을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했다. 한 여자가 평생 일군 것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으니까. 오 대표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할 건지. 오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서윤을 쳐다봤다. 서윤 씨. 아니, 장 이사님 제발. 네. 재민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강했던 그 사람이 며느리였던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서윤의 말에 오정자는 무슨 말이든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엘리시아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긴급 이사회였다. 오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재민도 옆에 따라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오정자는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들의 횡령 사실.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윤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재민은 감옥에 가고 회사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보였다. 이사들이 절반 이상 바뀌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정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서윤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앉으시죠, 오 대표님. 서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오정자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재민도 옆자리에 앉았다. 오늘 이사회는 중대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다. 엘리시아의 경영 투명성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오정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작됐구나. 지난 일주일간 재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윤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다. 첫째, 내부 비자금 조성. 둘째, 허위 보고. 셋째, 횡령. 그 단어들을 들으며 오정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야. 오정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오해입니까, 오 대표님? 내가 언제 비자금을 조성했어? 허위 보고를 했다고? 직접 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서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재민의 결제 서류들이 나타났다. 법무팀장 윤재민 씨가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출은 오 대표님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나는 몰랐어. 재민이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모르셨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대표이사가 회사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입니다. 서윤의 말에 오정자는 할 말을 잃었다.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제 일이니까요.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파악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서윤은 서류 묶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결제 문서, 이메일 기록.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오정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정말 끝이구나. 장 이사님.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오정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사회에 보고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셔야죠.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경찰에 신고할지, 내부 징계로 끝낼지. 그 말에 재민이 벌떡 일어났다. 서윤 씨, 아니, 장 이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앉으세요, 윤 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재민의 고백에 오정자는 충격을 받았다. 재민아, 네가 도박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계속 늘어나서. 재민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전 아내 앞에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서윤의 냉정한 말에
재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경찰 신고는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해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오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해임? 자신을 해임한다고? 잠깐, 그게 무슨? 오 대표님, 지금 상황을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저도 찬성합니다. 오정자 대표와 윤재민 팀장 모두 해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찬성, 찬성.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다. 오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잠깐,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거야. 30년을 내가 키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일주일 전 새로운 투자사가 엘리시아 주식 40%를 인수했습니다. 40%? 오정자는 그 서류를 빼앗아 읽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JS 홀딩스? 네, JS 홀딩스가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오정자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쳐다봤다. 이게 설마.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네, JS 홀딩스는 제 회사입니다. 그 순간 오정자와 재민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윤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서윤은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투자 철회도 협력사 이탈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오정자는 입을 떡 벌렸다. 네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린 거였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정리한 거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대표님, 나를 시골 미용사라고 무시했죠. 우리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쫓아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브랜드의 주인은 그 시골 미용사입니다. 서윤은 오정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켜려던 회사는 결국 쫓아낸 며느리 손에 들어갔어요. 오정자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30년간 일군 회사, 자랑스럽던 브랜드, 모든 것이 서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서윤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정자 대표이사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다. 1명, 2명, 3명. 과반수가 넘었다. 가결되었습니다. 오정자 대표이사는 즉시 해임됩니다. 오정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은 윤재민 법무팀장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또다시 손이 올라갔다. 만장일치였다. 가결. 윤재민 법무팀장도 즉시 해임됩니다. 재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엘리시아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후보는 한 분입니다. 서윤은 자신을 가리켰다. 장서윤. 저를 추천합니다. 찬성. 찬성. 또다시 만장일치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엘리시아의 대표이사를 맡겠습니다. 서윤은 일어서서 오정자에게 다가갔다. 오 전 대표님, 일주일 안에 사무실을 비워주세요. 회사 자산은 모두 반납하시고요. 서윤아. 오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장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타인입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뒤에서 오정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6개월간의 준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장서윤 대표이사. 서윤은 그 명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오정자와 재민은 회사를 나왔다. 30년을 다니던 건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어머니. 재민이 어머니를 부르자 오정자는 아들을 밀쳤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회사 망했어. 우리 인생 끝났다고. 오정자는 울부짖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돈도 벌어서. 어떻게 벌어? 네 이력서에 횡령 전과 있는데. 재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봉인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야? 오정자가 딱지를 떼려 하자 경비가 나타났다. 대표님, 안 됩니다. 압류 조치입니다. 압류? 누가? JS 홀딩스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요. 오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마저 빼앗기다니. 어디로 가야 하죠? 재민이 물었다.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었다. 호텔에 가려 해도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됐다. 어머니, 일단 제 친구 집에. 됐어, 나 혼자 갈게. 어머니, 너도 네 갈 길 가.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오정자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재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며칠 후 오정자는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한 달치 월세를 냈다. 좁은 방, 화장실도 공용, 창문도 없는 지하방. 오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자신도 이런 곳에서 시작했었다. 맨손으로 일어서서 회사를 키웠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원점보다 못한 곳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정자는 생각했다. 서윤을 무시한 것? 쫓아낸 것? 그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무서운 거지. 오정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한편 재민은 친구 집 소파에서 지내고 있었다. 재민아, 미안한데 올해는 못 있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서. 알아, 고마워. 일주일만 더 있을게. 하지만 일주일 뒤에 갈 곳도 없었다. 재민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법무팀장 경력에도 불구하고 연락 오는 곳이 없었다. 횡령 전과자를 누가 뽑겠어. 재민은 절망했다. 35의 나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같았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서윤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재민은 휴대폰을 던졌다.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그 시각 서윤은 엘리시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회사 재건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다. 대표님, 너무 늦었어요. 집에 가셔야죠.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서윤은 모니터를 보며 계획서를 작성했다. 신제품 라인, 마케팅 전략, 유통 채널 확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야. 오정자가 못했던 것을. 서윤은 열심히 일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복수를 넘어서야 했다. 진짜 성공을 보여줘야 했다. 며칠 후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엘리시아 신임 대표 장서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대표님, 오정자 전 대표를 해임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 부실과 내부 비리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대표님은 오정자 대표의 전 며느리로 알려져 있는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서윤은 그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인수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투자 가치를 보고 인수한 겁니다. 앞으로 엘리시아를 어떻게 이끌 계획이십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부터 제품 라인까지 6개월 안에 새로운 엘리시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윤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기자들은 감탄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성공을 보여줄 차례야. 서윤은 수첩을 꺼냈다. 3년간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복수 완료, 이제 새로운 시작. 서윤은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이제 그 수첩은 필요 없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서윤은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 없이 더 성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서윤은 김태준과 저녁을 먹었다. 축하해, 서윤아. 드디어 해냈구나. 고마워, 선배. 선배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다 네 실력이야. 두 사람은 와인을 들어 건배했다. 근데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회사 경영할 거야? 당연하지. 엘리시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 거야. 오정자가 못한 걸 응내가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서윤의 눈빛은 확고했다. 선배, 나 이제 복수 같은 거 안 생각해. 그냥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게 진짜 복수지.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네가 시골 미용사라고 무시했어. 근데 니는 지금 그 회사 주인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복수가 어디 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나는 성공할 거야, 꼭. 두 사람은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예전에는 부러웠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이제 이 도시의 일부야. 더 이상 시골 미용사가 아니야.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엘리시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윤은 임원진을 전면 교체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입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미래만 보세요. 서윤의 연설에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엘리시아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서윤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새로운 로고, 새로운 패키징, 새로운 광고 캠페인. 우리의 타겟은 30대 여성입니다. 프리미엄이지만 접근 가능한 가격대. 품질은 명품급이지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제품. 직원들은 감탄했다. 오정자가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해외 시장도 공략할 겁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저는 해외 시장 경험이 있습니다. 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겠습니다. 서윤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다. 직원들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석 달 후 첫 번째 신제품이 출시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표님, 첫 주 매출이 목표의 200%를 달성했습니다. 정말요? 네. 온라인 쇼핑몰은 품절 사태고 백화점에서도 재고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요. 서유는 기뻐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좋아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생산 라인 증설하고 품질 관리 더 철저히 하세요. 네, 대표님. 엘리시아는 빠르게 회복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서유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엘리시아는 올해 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300% 성장입니다. 기자들은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습니까? 좋은 제품, 정확한 마케팅, 그리고 훌륭한 팀워크 덕분입니다. 오정자 전 대표 시절과 비교하면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 대답은 성숙하고 품이 있었다. 기자들은 서윤의 리더십에 감탄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취감이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유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서윤 씨입니까? 낯익은 목소리였다. 오정자였다. 네, 장서윤입니다. 누구세요? 나야 오정자.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어서. 오정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너를 정말 잘못 봤어. 미안해. 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는 이 사과를 듣고 싶어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었다. 사과받았습니다. 다른 용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서윤아, 제발. 재민이만이라도. 윤재민 씨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윤아, 장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길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과거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거야.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서윤은 엘리시아의 새 사옥 기공식에 참석했다. 강남 한복판에 새로 지을 20층짜리 건물. 엘리시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서윤은 삽을 들고 흙을 퍼올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 순간이 신문과 뉴스에 실릴 것이었다. 오정자도 보겠지. 재민도 보겠지.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서윤은 그 생각에 기쁨보다는 담담함을 느꼈다. 기공식이 끝나고 서윤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 목적지는 묘지였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서윤은 꽃다발을 들고 묘지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서윤은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저 이제 성공했어요. 제 회사도 생겼고 제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서윤은 한참을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 복수했어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근데 아버지, 이상해요.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오히려 허전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다. 서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진짜 복수야. 서유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꼭요. 서유는 묘지를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한편 오정자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서윤의 기공식이 나왔다. 엘리시아, 새 사옥 착공. 장서윤 대표의 경영 수완이 돋보인다. 오정자는 리모컨을 던졌다.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다. 아! 오정자는 소리를 질렀다.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이가 나보다 뛰어났어. 오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재미는 작은 법률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될 수 없었지만 법률 사무실에서라도 일하고 싶었다. 재민 씨, 청소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일당 여기 있어요. 재민은 5만 원을 받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돈이 5만 원. 한때는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도박에 빠진 것도, 회사 돈을 훔친 것도, 서윤을 지키지 못한 것도. 서윤아, 미안해.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엘리시아는 국내 화장품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랐다. 서윤의 경영 능력은 업계에서 인정받았고, 여러 방송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대표님, 이번 달 잡지 인터뷰 일정 잡혔습니다. 어느 잡지요? 포브스 코리아입니다. 주목받는 여성 CEO 특집이래요. 좋아요, 일정 잡아주세요. 서윤은 이제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여전히 바쁘게 일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윤은 김태준과 점심을 먹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해. 2년 만에 이렇게 만들다니. 선배 덕분이죠. 아니야, 다 네 실력이야. 태준은 와인 잔을 들며 물었다. 근데 서윤아, 이제 행복해? 행복? 서윤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성공은 했는데.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왜? 뭔가 허전해요. 복수에 성공했고,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돈도 벌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복수가 목표였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 새로운 목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선배,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가 진짜 행복한 일을 찾아. 복수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일.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며칠 후 서윤은 시골 고향을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변한 게 많았지만 여전히 정겨웠다. 어머니. 서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아이고, 우리 딸. 네 텔레비전에서 봤다. 대단하더라. 에이, 뭐가 대단해요. 회사 사장님이잖니. 그것도 큰 회사.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서윤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뭔데?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하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가 잘 커줘서 이렇게 성공해서 어미로서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니? 서윤은 어머니의 말에 뭔가 깨달았다. 그래. 행복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구나.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이미 자랑스럽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포옹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유는 생각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서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위기에 처한 여성 기업인들을 돕는 재단. 그것이 서윤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서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1년이 더 지났다. 서윤은 JS 재단을 설립했다. 위기에 처한 여성 기업인들에게 무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투자도 해주는 재단이었다. 대표님, 이번 달에만 지원 신청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검토해 보세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서유는 이 일을 하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복수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장서윤 대표님께. 저는 3년 전 파산 위기에 처했던 작은 카페 사장입니다. 대표님의 재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유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편지가 올 때마다 서유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오정자도 재민도 이제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어.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잊는 거였어.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서유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3년간의 기록. 그리고 복수의 과정. 서유는 수첩을 찢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과거를 지우는 것이었다. 다 찢고 나서 서유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녕, 과거. 이제 미래만 보며 살게. 서유는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펼쳤다. 깨끗한 빈 페이지. 서유는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다. 새로운 시작.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삶이 시작될 차례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